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단아 200문제 이번 시간은 1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죠. 제가 쓴 요약집은 154페이지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실제 권리관계 9번,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 12번 환경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세부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업공개사가 조사할 수 없잖아요. 나무 집에 들어가 봐야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세부 확인사항이고 개업공개사가 조사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비실이 있는지는 개업공개사 알 수 있고요. 비선호시설, 주차장의 입지조건이죠. 도로의 접근성, 이것도 입지조건입니다. 따라서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더 암기하기 쉽겠죠.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바닥면의 상태, 환경조건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7번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을 1억 원을 내리고 1억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요.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더하기 2%죠? 3%잖아요. 3%.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3%다. 3%, 1억 곱하기 3% 하면 300만원이고 30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25만원. 답이 4번입니다.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인지 암기할 필요 없고요. 주게 됩니다. 예시를 1%다, 2%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1%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이. 상가의 경우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죠. 물론 1할 2푼 중에서 낮은 거고요.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188번 문제입니다.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계산하는 게 출제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직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갑이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했네요. 거짓 신고한 경우 가태료 5% 이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이 가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20% 하면 200만원이죠. 그래서 200만원, 요거는 갑이 200만원 받네요. 200만원. 갑이 200만원 받고요. 기억은. 리언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50만원입니다. 50만원. 벌금이 얼마 부과됐든지 간에 이거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을은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시를 신고했고 신고 간청은 시에 대해서 가태료 500만원 부과했다 했는데 30일 이내에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거짓 해임 허가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그리고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포상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아예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D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D에 대해서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다.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다. 1억이면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니까 2천만 원인데 포상금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갑과 을은 1,000만 원 가지고 2분의 1씩 나누면 500만 원씩 받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음에 을이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를 신고하였고 그 신고 사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이행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으로 5천만 원 부과되었다. 이행강제금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그래서 을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갑 700만 원, 을 6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다음은 189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이행강제금은 구두 또는 문서라고 했는데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의 X입니다.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래서 구두 X, 구두가 X가 되겠습니다. 문서로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정해야 됩니다. 기간을. 자, 그 다음에 2번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예, 방치하면 100분의 10입니다. 방치하면 대통령령에 보면은 방치하면 100분의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30일 이내 하면 됩니다. 30일 이내. 암기 프린터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4번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4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년에 1번씩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농지법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1번이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다음은 190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을 할 수 있다. 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하는 경우에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그리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4번에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예, 특별히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경제적 가치 설명하라는 말은 없죠.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그게 까만 별표 두 번째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그리고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설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법하고 구분을 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될 수 없다. X네요. 중개대상물하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 아닙니다. 금인대상도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이 말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투기방지가 되겠죠. 따라서 190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